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엔캠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요. 시비를 발행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비가 나중에 물량 압박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뭐 사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엔캠이 최근 시비를 발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나중에 전환되면은 주식으로 전환되면은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물량 쪽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엔캠이 왜 이게 시세가 날 수 있는 수급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말하자면 최대 강점이 뭐냐. 이것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속 수년간 적자 보이다가 흑자로 전환한 기업, 네, 이런 기업들은요, 시세 탄력이 엄청나거든요. 네, 제가 그런 실적주를 하나 찾았어요. 요거는 영상 후반부에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엔캠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많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성원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엔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엔캠에 대해서는 요거 이제 최근에 그 중심적인 이야기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1호 자금 조달한다. 네, 이런 건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뭐 나중에 11호 자금 조달된다 하더라도 이 주식 전환되면 물량 압박이 되는 거니까 이거 나쁘지 않느냐. 근데 이 물량 압박은 1년 후고요. 네, 그리고 이 11호 자금 조달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이 그 한 주당 가치를 자꾸 희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왜냐면 이게 결국 주식으로 전환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 회사가 커나가기 위해서 소재업체는 이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선투자가 돼야 나중에 수익을 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해외 쪽에서 11호 자금을 많이 조달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호재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는 기업들이 11호 자금 조달해서 연명하는 거. 이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 시비 발행은 악재입니다. 근데 이런 시비 발행은 호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건에 대한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옛날 기사 중에 2023년도에도 뭐 이런 기사가 있지만 시비 발행 추진 뭐 이런 기사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비 발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악재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엔캠은 호재로 작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결국 조정받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다른 2차 전지주들 어렵잖아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주말에 보니까 많이 내렸어요. 8.78% 내렸는데 이거는 이제 로보택시 호재가 노출돼 가지고 밀린 거예요. 그죠? 그 정도고 지금 이제 테슬라에 연동해서 엔캠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독립적인 그런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시비권 요구하고 수급 관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수급 관계 있단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뭐 이거 매년 적자인데 이거 되겠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뭐 안 가질 수 없어요. 그죠? 뭐 지난 반기에 영업이익이 6억 정도 난 거, 네, 그 정도만 이제 괜찮았고 그 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분기 적자를 작년 4분기, 금년 1분기에도 이어왔거든요. 근데 이번 그 반기에는 그 흑자 약간 조짐이 났고 요번에 또 적자로 물론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액 쪽의 소재에 결국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이 소재 업체는 이게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빛을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현금 흐름인데 영업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뭐 투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죠?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투자 활동은 굉장히 활발한 겁니다. 작년에도 뭐 한 2,567억 정도 투자하는 그런 쪽에 이제 돈을 많이 썼고요. 이번 단계에도 767억.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면서 기업이 커나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매출이 발생할 거라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더 시세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가는 선행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만 보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다. 그거는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현금이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금이 한 1,000억 정도 있어. 현금도 뭐 쪼달리는 그런 기업이 뭐 일단 그래서 이제 뭐 시비 발행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보시면 유동금융자산이 535억에다가 현금성 자산도 한 500억.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쪼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를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예,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적극적이 아니죠. 잠깐 적극적이었다가 얻어맞았죠. 그죠? 또 팔았죠.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이 계속 사들어오면 좋지 않아. 그래서 저는 이 개인이 안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예. 해외 쪽 글로벌 투자를 하는 건의 모멘텀을 이루기 위해서 시비 발행하는 거예요. 해외 설비 투자에 긍정 호재가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급을 보시더라도 지금은 뭐 완벽하게 쓰리바닥을 찍으면서 바닥이 높아지면서 좋은 모습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번에 뭐 분기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시원찮다 하더라도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최대 강점은 결국 이런 그 바닥을 자꾸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 엔캠과 관련한 재료들이 갑자기 툭툭 나올 겁니다. 특히 CB 거는 굉장히 갑자기 나오면서 여러분들 그 주가 탄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요게 딱 나오면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고 미리 알 수 있다면 더 좋죠.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조사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문자 주셔야죠. 엔캠이라고 문자 꼭 주셔야 됩니다. 불성실 법인 지정 판결 10월 29일 이거 별거 아닙니다. 1년 내 15점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순간적인 그 정보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순간 매매 사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엔캠이라고 문자 꼭 주세요. 요 세 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순간 타임이나 순간 정보 놓치지 않도록 할 겁니다. 네, 꼭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에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